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두 강물의 수질을 검사했는데 한쪽 강물에서 분변 세균, 그러니까 배설물 관련 세균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강물이 훨씬 더 오염됐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따르면 그 상식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수질 검사의 과학적 수치가 우리에게 엄청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치 미생물 탐정이 된 것처럼 우리가 찰석같이 믿고 있던 수질 검사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과학자들이 최신 연구를 통해 미생물들이 남긴 DNA 증거를 어떻게 CSI 과학수사대처럼 분석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이 놀랍고도 흥미로운 과학적 미스터리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 나갈 5단계 과정입니다. 1단계, 분변 오염 추적을 시작으로 배경 세균의 착시, 목소리 큰 세균 문제, 실제 강물 실험을 거쳐서 마지막 수질검사법 개선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범죄 현장격인 분변 오염 추적하기부터 살펴볼까요? 수사의 핵심은 미생물 기원 추적, 줄여서 MST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 예전처럼 실험실 접시에 세균을 며칠씩 배양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 과학 탐정들은 물속에 있는 미생물의 DNA를 직접 들여다봅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이나 머리카락으로 범인을 잡아내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원리죠. 화면의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샘플에서 채취한 DNA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데요. 닭, 돼지, 그리고 소나 사람의 배설물에서 나온 미생물들이 제각각 확연히 다른 위치에 뭉쳐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DNA 증거만 있으면 이 오염물질이 소 농장에서 흘러나왔는지 아니면 사람의 하수도에서 새어나왔는지 그 용의자를 아주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계,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배경세균의 착시 현상입니다. 사실 현재 널리 쓰이는 이 DNA 수세 기법에는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균이 총 몇 마리인가 하는 절대적인 숫자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전체 미생물 중에서 특정 세균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하는 비율만 알려준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엄청난 착각이 시작됩니다. 잉크 한 방울을 작은 찻잔에 떨어뜨릴 때랑 거대한 수영장에 떨어뜨릴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잉크 양은 똑같아도 물이 오염돼 보이는 정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강물도 똑같습니다. 원래 깨끗해서 미생물이 별로 없는 강에서는 분변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잡힙니다. 반대로 이미 온갖 미생물이 득실거리는 강에서는 똑같은 양의 분변이 들어가도 상대적인 비율은 아주 작아 보이게 되죠. 결국 우리는 이 퍼센트 수치만 보고 깨끗한 강이 훨씬 더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진짜 골치 아픈 용의자들입니다. 이른바 목소리가 큰 세균 문제죠. 여러분, 세균들이 다 똑같은 성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아셨나요? 원래 강물에 사는 얌전한 세균들은 검사용 유전자를 세포당 1, 2개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는 수준이죠. 그런데 동물 분변에서 온 세균들은 이 유전자를 10개, 많게는 15개나 가지고 있어요. 아예 확성기를 대고 소리치는 겁니다. 검사 기계는 이 소리의 크기, 즉 유전자 숫자만 세기 때문에 소리치는 분변 세균들이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부풀려지게 됩니다. 여기 데이터 플롯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한쪽은 그래프가 위로 훌쩍 솟아있죠? 바로 분변 유래 세균들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강물 고유 세균들은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용의자들만 불공평하게 목소리가 크다면 당연히 수사 결과도 그쪽이 훨씬 더 오염된 것처럼 왜곡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단계. 과학자들이 이 착시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벌인 본격적인 잠복 근무, 강물 실험입니다. 과학자들이 아주 기발한 판을 짰습니다. 먼저 강물을 여러 농도로 희석해서 미생물의 양, 즉 앞서 말한 찻잔과 수영장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정확하게 잰 소와 돼지의 분변을 여러 비율로 투입했죠. 똑같은 오염 사건을 다양한 조건에서 재현해 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소리 큰 세균들의 뻥튀기 효과를 보정한 결과와 보정하지 않은 결과를 나란히 비교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윗부분이 보정 전, 아랫부분이 보정 후의 결과인데요. 보정 후의 그래프를 보면 오염도를 나타내는 색칠된 막대의 크기가 윗줄에 비해 훅 줄어든 게 보이시죠? 기존의 수질검사법이 분변 오염도를 실제보다 얼마나 과대평가하고 있었는지 그 민맛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결정적인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배입니다. 돼지 분변이 들어간 샘플에서 목소리 큰 세균들의 뻥튀기를 싹 걷어냈더니 예측된 오염도가 무려 절반, 즉 2배나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물을 살리는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 써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염도가 2배나 부풀려져 있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사건 해결의 시간입니다. 이 엉터리 수질 검사법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연구진은 3가지 아주 명쾌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절대 퍼센트로 나온 수치만 보고 호들갑 떨지 말 것. 둘째, 물속에 원래 세균이 총 몇 마리나 있었는지 독립적인 장비로 반드시 함께 측정할 것. 셋째, 목소리 큰 세균들이 데이터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데이터 보정을 꼭 거칠 것. 아주 실용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죠.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질 검사 결과는 단순히 분변이 얼마나 들어갔냐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곳에 원래 살던 미생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세균마다 유전자 목소리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진다. 결국 우리가 물의 생태계 전체를 입체적으로 봐야만 진짜 진실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오늘 살펴본 이 정교한 새로운 검사 기법을 전 세계가 다 같이 도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예전엔 엄청 더럽다고 피했던 곳이 사실은 꽤 깨끗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 안전하다고 믿었던 물이 진짜 위험한 곳이었을 수도 있겠죠? 미생물 세계의 이 작은 진실 하나가 전 세계의 수질 관리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거대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시간이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